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베트남에서 축복이 된 미중 무역전쟁, 2년 연속 7% 성장, 과잉투자, 유령도시 급증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베트남에게 축복이 된 미중 무역전쟁, 2년 연속 7% 성장, 과잉투자, 유령도시 급증. 이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에 반사 이익을 얻은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중 무역전쟁의 수혜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베트남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반사 이익이 가장 큰 나라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으로 오는 기업이 늘고 있고, 이로써 베트남이 올해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사상 처음 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보시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08%, 2019년도 7.02%, 계속 2016년도 떨어졌었고 2017년도는 조금 올라가 있었지만 그 2018년도 들어오고 2019년도 들어올 때 이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견조한 성장률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아시는 분이 지금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베트남은 지금 한 5년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는 게 증가하는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베트남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16, 17, 18, 19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외국인이 계속 투자가 되면 그 성장 자체가 탄탄해지기 마련이죠. 그곳에 우리나라도 꽤 일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 공동화 현상이 좀 일어난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2년 연속 7%대 성장을 이룬 베트남인데요. VN 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베트남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7.02%로 처선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당초 베트남 정부의 목표치인 6.6%에서 6.8%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또한 그 세계은행에서도 6.6%, 그리고 국제통화기금도 올해 베트남의 성장률을 6.5%까지 보고 있어서 이 전망치보다도 각각 0.4포인트 그리고 0.5%포인트 이상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대외기관이 보는 그 수준도 넘어버린 그 배경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 7.08%에 이어서 2년 연속 7%대의 성장세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트남 경제 성장에 견인을 한 분야가 두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생산 조립 분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 생산 조립 분야의 GDP, 이 생산 조립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실 게 공업 분야예요. 말하자면 조립 분야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내는 분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주 탄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조립 분야의 GDP는 지난해보다 11.29%, 말하자면 공장이 많이 늘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29%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7.3%가 증가하였다. 이 분야는 뭐냐면 경제가 윤택해졌다라고 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베트남의 무역 관련 수출들도 그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공장도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트남이 2019년도 수출입 분석을 한번 해보면 수출은 2634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05조 원이 되고요.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8.1%가 늘어난 수치고요. 수입은 2535억 달러, 약 294조 원인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 동기 대비 7%가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베트남 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제 지표를 한번 보면
FDI,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미 수출, 이 두 가지가 쌍끌이로 해서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는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의 틈에서도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에서 그 관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엑소더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그 공장들이 많이 베트남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늘어난 외국인 직접 투자 FDI입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베트남에 새로 들어온 FDI 금액은 203억 8천 달러, 8천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조 6,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7%가 늘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대미 수출 증가인데 그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올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33% 증가. 이는 같은 기간에 중국이 12%나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베트남이 같은 기간에 33%가 증가했고 중국은 12%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휴대폰, 컴퓨터, 섬유, 해산물 등 베트남의 수출 품목 대부분이 미국의 관세를 올린 중국산 제품과 겹치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이 그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던 게 5월 달부터요. 말하자면 작년부터 제재를 가했지만 그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더 심하게 제재를 가했던 게 5월 달부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베트남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게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더 많은 성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반기에 보면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을 거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공장의 베트남 이전 움직임을 보면 글로벌 기업 등이 미국의 중국 제품의 관세 문제로 인하여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해진다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나이키와 언더아머 제품을 생산하는 대만의 스포츠 의류기업 에클라트 텍스타일이 최근 베트남 생산 비중을 50%로 늘린 거죠. 이 기업은 3년 전인 2016년도만 하더라도 제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50%를 뚝 떼서 베트남에서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은 8월 달에 베트남 방寧성의 낡은 휴대폰 생산 공장을 사들여서 자사 스마트폰 생산 공장으로 개조하고 있는 중이고, 애플과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자사 이어폰 제품인 에어팟을 시범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생산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미국이 제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이전에는 성장세를 멈춰버렸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연 8%의 성장세로 성장을 했었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성장률이 5%에서 6%로 주저앉아 버렸죠. 이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베트남을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에 대해서 예측하였지만 미중 무역 분쟁의 발발과 동시에 지난해인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7%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이 같은 염려는 사그라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작년부터 심하게 격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 지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죠. 2년이 넘고 이제 3년차, 4년차 다 돼가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3년차이고 내년엔 4년차인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은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당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도 그것을 대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0년도까지도 미중 무역 분쟁은 치열하게 계속 지속될 거고 2차 무역 협상 계속될 거고 2차가 되더라도 3차 무역 협상까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베트남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2020년도에 베트남 경제를 한번 보면
베트남 경제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를 통해서 2020년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통계청에서 2020년 6.8%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과 IMF의 내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6.5%. 이게 베트남 통계청에서 지금 보고 있는 성장률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수혜가 커지게 되면 올해처럼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보시고,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의 그 관세 부분이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중국의 공장들은 다시 베트남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서 도사리는 불안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베트남의 높은 대미 무역 흑자를 견제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달에 폭스뉴스에서 베트남에 대하여 최악의 무역 남용 국가라고 칭한 바가 있죠. 이후에 미국 정부는 중국산 물품의 불법 환족 장소로 베트남이 사용되었다며 베트남산 철강에 대해서 400%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불안감이 한 가지가 더 존재하는데, 이게 하노이 근처에 무분별하게 건설과 개발로 인한 유령 도시의 급증이 되겠습니다. 30일 날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노이 근교에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업센터의 경우 비어있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지금 나타난다 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건물 대부분은 저층 부분은 상업용, 그리고 고층 부분은 주거용으로 주상복합이 많이 있는데요. 완공이 지금 3년 내지 5년이 지났으나 대부분의 주상복합 상업센터들은 50% 지금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발 당시에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쇼핑센터 등을 무조건 저층에 건설한 탓이 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왜 베트남의 유령 도시가 급증하냐라고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자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베트남이 계속 견조하게 성장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견제가 한번 들어가기가 시작하면 그 성장세는 머무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있습니다. 이런 폭등을 통해서 또 개발 붐이 일어났는데, 개발 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난립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유령 도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